네, 안녕하세요. 대전행정사 제이디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행정사 업무 수행하면서 음주운전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이제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이유랑, 그리고 어떻게 이제 업무가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가수 이루가 집행유예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음주운전 관련돼서 지금 가장 간단하게 해보자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차 포함이고요, 포크레인 등 그런 건설 장비들 포함이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이 예전보다는 범위가 상당히 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유명한 연예인 얘기 아실 겁니다.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보이그룹의 한 멤버가 이제 음주운전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유체 이탈화법이라는 등 패러디가 엄청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자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이었을 때 음주운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였다.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49%면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는 했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4%면 어느 정도 마시면 되냐 라고 했을 때, 대략 성인 남자 기준 소주 반병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병까지 마셔도 0.049% 이내에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마르거나 특히 다이어트 중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2000년대 초반 때 생활을 하셨던 이제 분들은 소주 한 병까지는 음주운전 안 걸리는데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0.03%로 떨어지면서 이상으로 바뀌면서, 소주 저처럼 등치가 크고 알코올 분해 속도가 빠른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반병 정도까지가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체형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소주 한 잔 입에 대도 걸릴 수 있는 수치로 바뀐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그냥 오늘은 그냥 브로드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딱딱 끊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왜 전문가를 만나야 될까? 그리고 그 전문가가 왜 행정사일까? 왜 행정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루가 제 본명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실 텐데 이루 이루가 제 본명이랑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이루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론과 별개로 법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법 질서와 법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1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야. 그리고 B도 음주운전을 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2%야. 그리고 이 사람도 처음입니다. 그랬을 때 A와 B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특이사항이 없으면 처벌이 비슷하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 A는 괘씸하다. 그래서 징역을 처벌했어. 징역 8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B는 벌금형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별개 그 사건별로 이제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이제 검사와 판사의 역할인데,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1, 2회차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통상 진행이 됩니다. 이거 조금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벌금 또는 징역, 여기 집행유예는 징역형 받은 거죠. 근데 집행만 유예하는 거죠.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형사처벌 쪽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수치 비슷한 횟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수치 비슷한 처벌이 나오는데 누구는 조금 덜 처벌을 받는다면 그 덜 처벌을 받는 사람은 뭔가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즉 그냥 진짜 나는 계획적이고 사고를 내고 싶어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리고 이거 다시 또 A. B. 대리가 음주운전을 안 하려고
하려고 대리를 부르고 이별 노력을 다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운전을 했다. 그러면 A와 B 똑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놨을 때 A와 B는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당연히 A가 가중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참작이 되면은 처벌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2회차 이내의 경우 약식 명령으로 주로 처벌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서류가 올라갈 때 대략 벌금을 얼마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서류를 본다. 즉 음주운전 서류가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벌금을 줘야 될 텐데 약식 명령이라는 거는 검찰이 정한 거를 법원이 확인만 해서 이상 없으면 그대로 명령을 내주는 게 약식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다 받게 되면 너무 복잡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정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데 이 서류를 보고 대략 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8, 0.09 그래 이번이 처음 그럼 벌금은 700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700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문서를 보는데 뭐 평이에요. 그러면 700으로 명령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700 줘야겠다 생각하고 문서를 보는데 700 주면 안 될 것 같아. 뭐 반성도 하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이거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이게 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도 했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처벌을 감해달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그러게 이 사람은 좀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좀 봐줘야겠다. 그러면 아까 700을 생각했으니까 그래 이 사람 봐줘서 695만원 벌금 부여해야 되겠다. 이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만원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문서를 봤는데 이 사람 좀 너무 딱하다 안됐다 봐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6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벌금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 수임 비용이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100만원 내외예요. 통상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도 100만원 내외인데 여기 말한 것처럼 700만원 그러니까 행정사에서 서류를 준비해주고 하면은 600만원, 500만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벌금이. 근데 100만원을 써서 그것들이 내려간다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로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를 찾아야 된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왜냐면 이게 음주운전 관련돼서 알아보고 싶어도
제대로 정보가 없어요. 뭐 주변에 음주운전을 했던 분이 있다 하더라도 물어보면 다 기억 안 난다 그래요. 내가 음주운전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벌금을 적게 받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면허 기간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실 분들이 진짜 거의 없어요. 몰라. 제가 지금 대전에서 있어서 모르겠는데 여기 충청도 분들한테 몰라 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 아이고 그걸 기억하고 앉았나?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행정사냐? 왜 행정사여야 되냐? 일단은 음주운전 구제 관련돼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는 변호사와 행정사입니다. 그 외의 전문가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뭐 노무사가 도와줄 수 있냐? 아니면 노무사 업무 분야 아니죠? 그럼 공인중개사 이거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변호사와 행정사 정도가 이 음주운전 관련돼서 처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변호사들의 능력치가 행정사보다는 좋겠죠. 근데 비용도 변호사가 행정사보다 많이 들어요. 그러면 뭐 요 능력이라는 게 많이 차이 나냐 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변호사가 공부도 오래 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분야들은 더 많겠죠. 근데 수임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 건 할 때 최소 300에서 500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음주운전 특성상 300, 500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기다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요. 그냥 1년 있다 면허 따지. 그냥 1년 동안 그냥 운전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간 만큼 수임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이 돈이 잘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변호사들 중에 능력 있으신 분들은 다 기업법 쪽으로 가세요. 민사 그리고 형사 중에서도 뭐 그런 뭐 경제사범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A 기업이랑 B 기업이랑 다툼이 있어요. 뭐 A 기업과 B 기업이 다툼이 있어서 법정 소송을 갈 때 뭐 한 500만 원 갖고 다툼이 있을까요? 아니죠.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다툼이겠죠. 몇 백억짜리 다툼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아이폰과 삼성 뭐 이런 거 갖고 뭐 아이폰에 뭐를 삼성이 베꼈다라든가 삼성에 뭐를 아이폰이 베꼈다 뭐 이랬을 때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을 생각을 하면 몇 천억대 몇 초짜리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요것들의 수임료를 뭐 일시불 얼마를 받고 나머지 할 텐데 성공보수가 기본 20%예요. 만약 낼 돈을 줄였으면 준 것에 20%를 받고 아니면 받을 돈을 늘렸으면 그 늘어난 돈에 20%를 받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소송이 갔다. 그래서 10억을 물어줘야 될 상황에 있어서 기업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10억을 아꼈다. 그러면 요 소송 끝나면 2억 버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라고 하면은 아까 음주운전 5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40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당연히 저쪽 기업 쪽으로 많이 가겠죠. 뭐 이거 외에도 음주운전 500 하면은 되게 많이 낸다라고 하는데 변호사 기준으로는 그 돈이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하다못해 그냥 부부간에 이혼을 한다. 이거 또 기본 500 이상부터 시작하는데 재산 분할이 걸려 있다. 그러면 지금 재산 분할 이혼하시는 분들마다 가게 상황이 만약 다르겠지만 그냥 집 한 채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 그러면 집 한 채가 대략 대전권은 3억, 수도권은 막 10억 가까이, 10억 정도 하니까 요거 나누는 거에서 퍼센티지만 더 10%, 20% 더 받아도 3, 4천 버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20% 하면은 못해도 600, 700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음주운전은 좀 이게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음주운전은 행정사를 찾는 게 좋다. 음주운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네요. 이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걸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그냥 이게 윤했지만 패러디. 정말. 그래서 이제 행정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해 볼 거는 이제 음주운전 절차 한번 알아볼게요. 음주운전을 왜 하는가? 음주운전을 왜 하는가? 여러 사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요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음주운전을 했든 경찰 조사나 검찰에서는 사실 크게 개의치 않아요. 정말 불가피하게 막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죽을랑 살랑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숨을 안 쉬고 막 이래서 응급하게 차를 끌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첨작이 될 것 같으면서도 사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을 하려면 일단은 술을 마셔야 되겠죠.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대를 잡겠죠. 그렇죠? 그러면 운전대를 잡고서 집에 무사히 갔어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그쵸? 음주운전을 해서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 잠들었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 그러면 이거는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분명 나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쌓이면 음주운전 적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러면
저렇게 그러면 무사히 집에 도착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면 도대체 걸리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걸리는 사람들은 뭐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찰이 단속을 해요. 그리고 그 단속하는 구간을 내가 간다. 음주를 하고 간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나 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잘 안 걸려요. 이게 어떤 개념으로 하냐면 요 단속 같은 경우는 그 경찰서에 교통조사계가 있어요. 여기가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일선 파출소랑 지구대에서 이 계획에 따라 불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단속을 하러 나갔는데 많이 잡혀. 그러면 거기서 끝내요. 한 10명 정도 잡았다, 10팀 정도 잡았다 그러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왜 그런지는 이제 경찰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어느 정도 붙으면 끝내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오시는 분들 중에 반절 정도는 이렇게 걸려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경찰이 단속하지 않고 경찰이 단속하는 것만 피하면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요새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주변인의 신고. 주변인의 신고는 크게 술자리 인근에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 인근에서 신고. 뭐 담배 피고 있다가 저기 저 사람 내 옆 테이블에서 술 마시던 사람인데 운전을 하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이 신고해요. 뭐 예를 들어 직장 동료끼리 술을 마셨어. 술을 마시고 다 끝나고 대리운전 불러서 가고 하는데 저 사람 대리운전 안 부르고 직접 운전하네? 나 분명히 술 마신 거 봤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주변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나 진짜 술자리를 가졌는데, 같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계속 지 자랑만 해. 그러니까 짜증났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기분 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 자식이 운전을 하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변 차량이 신고를 해요. 요것도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뒷좌석에 뒤에서 그냥 가고 있던 사람이 그냥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 차가 좀 이상합니다. 제 앞에 차 보니까 차량 번호가요. 예, 잘 안 보이는데 335군 것 같아요. 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앞에 숫자는 13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사고예요. 사고는 가다가 들이받는 거예요. 가드레일을 들이받든 앞 차량을 들이받든 참 힘든 상황이죠. 들이받아 버리니까 그 들이받은 거를 이제 주변이 신고를 하거나 뭐 CCTV로 포착을 한다거나 해서 경찰이 와 보니까
술 냄새가 나네? 음주 측정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두 개는 사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변 차량이 신고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살짝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이런 방법은 리스차를 이용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량 번호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차량 번호로 신고를 받게 되면은 경찰이 움직이는 방법은 그 차 주의 주소지를 보고 그 주소지 주변으로 갑니다. 그리고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을 따라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무슨 몇 번도로 타고 세종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경찰들이 따라 붙어요. 그러면서 요 차 주의 주소지에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는 곳은 뻔하겠죠. 집으로 가겠죠, 통상은. 그러면 거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리스차를 쓰면은 그 차주의 주소지가 그 리스 회사의 본사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도 추적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져요. 그리고 이게 야밤에 움직이다 보니까 차량 번호가 정말 가까워야지만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따라잡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차량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신고를 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고를 하면서 계속 쫓아가서 이 차가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예, 지금 한박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지금 어디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경찰에 계속 전화를 해서 알려주시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한 30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되면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게 되고, 이제 그럼 경찰이 왔습니다. 그러면 감지기와 측정기가 있어요. 감지기 같은 경우는 보이스 레코더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후 불면은 그 음주를 했으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고, 음주를 안 했으면 그냥 띡 소리 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측정기는 이제 우리가 막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다 보면은 막 더 부세요, 더 이렇게 모나밀 볼펜 뚜껑 같은 거 꽂아놓고 하는 게 그게 측정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측정기는 측정과 동시에 연동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 연동이 돼서 경찰청에 올라가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거의 없는데, 내가 아는 분이 서장이고 내가 아는 분이 높으신 분이라 내가 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요 부는 작업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요 측정기 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이 경찰이 그냥 이거 거의 가능성은 없는데, 이 측정기를 하게 될 경우 이제 줄일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내 친구가 서장인데 이러시다가 저 측정 거부가 되면 상당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이 이제 음주 측정을 하면 알코올 농도가 나와요. 요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음주를 하셨다면
그냥 경찰관에게 이실직고하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 좀 한 잔 주십시오.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음주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고 5분만 주십시오. 물 마시고 정신 차리고 측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게 좋아요. 막 0.081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면허 취소인데 막 5분 정도만 물 한 잔 마시고 5분 정도만 기다렸다 해도 0.079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절대 혈액 측정 하시면 안 된다. (0.081) 나오셔가지고 혈액 측정 이거 0.002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거 혈액 측정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혈액 측정 막 요구해서 혈액 측정 하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열의 9은 높게 나온다. 차라리 미드마크 차라리 그냥 측정을 받고 구제 절차를 알아보는 게 낫습니다. 0.081 뭐 요 정도 나오면 구제 가능하거든요. 1회차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구제를 바라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집으로 보내줍니다. 대리로. 그런 다음에 이제 1, 2주 있다 호출을 합니다.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